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생성 및 저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롯 함수는 R의 베이스 그래픽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그래프 생성 함수입니다. 플롯 함수는 제네릭 함수로서 인수로 주어지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플롯 함수의 인수로 주어지는 데이터 형식이 팩터인지, 데이터 프레임인지, 시계열인지, 테이블인지 혹은 어떤 분석 모델로부터 생성된 모델 객체인지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형태의 그래프를 출력을 합니다. 플롯 함수의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인수로 제공을 해서 플롯 함수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함수에 두 개의 숫자 벡터가 인수로 주어지면 두 벡터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ars 데이터셋을 보시면 두 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변수는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내고 디스트 변수는 해당 속도에서의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나타냅니다. 플롯 함수에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두 개의 변수를 수치 벡터로 추출을 해서 각각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로 제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숫자 벡터를 인수로 제공해서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이 x축에는 자동차의 스피드가 배치가 되고 y축에는 자동차의 제동 거리가 배치되는 산점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두 개의 열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좀 더 간단하게 산점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롯 함수에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인수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플롯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열은 x축으로 배치를 하고 두 번째 열은 y축으로 배치를 해서 산점도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 산점도는 우리가 앞서 두 개의 숫자 벡터를 따로따로 인수로 제공한 것과 동일한 산점도입니다. 플롯 함수에 인수로 주어지는 두 벡터 중에서 첫 번째 벡터, 즉 x축에 배치되는 x 벡터가 집단을 나타내는 팩터 형식이면 플롯 함수는 집단별 상자도표를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tooth growth 데이터셋을 보겠습니다. tooth growth 데이터셋은 기니피그의 이빨 길이와 비타민C 보충제 유형 간의 관계를 기록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len 변수에는 기니피그의 이빨 길이가 저장되어 있고 SUPP 변수에는 비타민C 보충제의 유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SUPP 변수는 두 개의 레벨을 갖는 팩터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OJ는 비타민C 보충제가 오렌지 주스 형태로 제공된 경우이고 VC는 비타민C 보충제가 아스코르브산 형태로 제공된 경우입니다. 팩터 형식인 SUP 변수를 플롯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제공을 하고 len 변수를 플롯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제공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니피그의 이빨 길이의 분포가 상자도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가 오렌지 주스 형태로 제공된 경우와 아스코르브산 형태로 제공된 경우로 나뉘어져서 두 집단별 분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플롯 함수의 데이터 프레임을 인수로 제공하면 산점도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앞에서처럼 변수가 두 개일 경우에는 두 변수를 축으로 하는 산점도가 생성이 되지만 변수가 두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산점도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산점도 행렬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아이리스 꽃의 꽃받침 및 꽃잎의 길이와 폭을 나타내는 4개의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변수를 이용해서 산점도 행렬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플롯 함수에 4개의 변수를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플롯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산점도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 꽃의 꽃받침 및 꽃잎의 길이와 폭을 나타내는 4개 변수 간의 산점도 행렬이 생성이 됐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인수로 주어지면 플롯 함수는 관측값들이 선으로 연결된 시계열 도표를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NHtemp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 데이터셋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시의 연평균 기온을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플롯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연평균 기온을 보여주는 시계열 도표가 생성이 됐습니다. X축에 연도가 표현되어 있고 Y축에는 연평균 기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롯 함수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모자이크 도표를 생성을 합니다. 모자이크 도표는 교차표의 빈도수에 비례한 크기로 사각형의 모자이크 조각을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UCB Admissions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 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 입학 허가 여부를 성별, 6개의 학과별, 그리고 합격, 불합격별로 테이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플롯 함수의 인수로 제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입학 허가 여부를 성별, 그리고 합격, 불합격 여부, 그리고 6개의 학과별로 빈도수에 따라서 모자이크 조각의 크기가 표현된 모자이크 도표가 생성이 됩니다. 각 세부 집단별로 데이터의 분포를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객체뿐만 아니라 모델 객체도 플롯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 회귀 모델의 객체를 인수로 주면은 플롯 함수는 회귀 모델에 대한 진단 도표를 출력을 해줍니다. 페이스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해보고 회귀 모델이 회귀 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진단 도표를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풀 데이터셋은 간헐천의 분출 시간과 분출 간의 대기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서 대기 시간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 분출 시간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회귀 모델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LM 함수를 이용해서 회귀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LM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틸다의 왼쪽에는 종속 변수가 지정이 되고 틸다의 오른쪽에는 독립 변수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데이터셋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귀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faithful.lm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faithful.lm은 회귀 모델의 결과로 생성된 모델 객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모델 객체를 살펴보시면은 lm이라는 클래스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lm 클래스의 데이터 객체를 플롯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회귀 모델의 진단 도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4개의 진단 도표가
차례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래프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작업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RStudio를 이용할 경우에는 RStudio의 엑스포트 메뉴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트를 클릭을 하고 Save as Image 또는 Save as PDF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ve as Image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포맷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이름과 해당 포맷으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myplot.jpg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읽어드려 갖고 제대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팬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open file in OS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R 환경에서 파일을 읽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전에 생성했던 Faithful Dataset의 산점도가 파일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윈도우 창을 생성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했다 그러면은 Save 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윈도우 창에 그래프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생성하면은 조금 전에 생성한 윈도우 창에 그래프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생성된 그래프를 Save 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네임에는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myplot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그래프 포맷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WMF, EMF, PNG, JPG, PDF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PDF로 지정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생성한 Faithful Dataset의 산점도가 myplot.pdf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한 파일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myplot.pdf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파일을 읽어드려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산점도가 PDF 형식으로 잘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도의 윈도우 창에다 그래프를 생성했을 때는 윈도우 창의 파일 메뉴에서 파일로 그래프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형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파일 오픈 함수로 호출해서 그래프를 파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파일 오픈 함수로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bmp, jpeg, png, tiff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pdf 같은 경우는 pdf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스크립트 함수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먼저 호출한 다음에 플롯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해서 그래프를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png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png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png 함수를 호출합니다. png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저장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width 인수와 height 인수에는 그래프의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유니스 인수를 이용해서 픽셀 단위가 아니라 인치 단위라든가 센티미터 단위라든가 밀리미터 단위로 크기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png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device off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오픈 함수를 닫으면은 그래프가 png 함수에 지정된 형식대로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잘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잘 생성이 되어 있고요. 생성된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스풀 데이터셋의 산점도가 파일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생성 및 저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